이렇게 제작된 디지털 해설 콘텐츠의 사례로 고려시대 승려 의천의 삼가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시대 승려로 1055년 고려 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왕자로 태어나 1101년에 입적하였습니다. 의천은 한국 천태종의 계조로서 선과 교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불교 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의천과 관련 있는 유적지는 의천이 출가하고 이후 탑비가 세워진 개성 영통사, 송나라 유학 때 화엄종 공부를 위해 머무른 항주의 고려사, 또 다른 탑비가 건립된 칠곡 선봉사, 의천이 천태종의 남방 근거지로 삼고 수행하던 순천 서남사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의천의 행적이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개성 영통사, 칠곡 선봉사, 순천 서남사 등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항주의 고려사 등이 있습니다. 탑비가 세워진 칠곡 선봉사의 모습입니다. 탑비는 정면을 제외하고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의천의 탑비는 화면 가운데 비각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나홀로 서 있는 탑비를 보고 생기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안내판을 보겠습니다. 안내판의 해설문에서는 이 탑비가 대각국사 의천의 탑비라는 점과 승려 의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비의 외형적, 양식적 특징과 비문을 짓고 쓴 인물에 대한 정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탑비를 보겠습니다. 탑비 앞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안내판의 해설문으로 부족했던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는 의천의 탑비로 1131년 비문이 찬술되고 1137년 건립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봉사가 소실된 후 땅속에 묻혔다가 1922년 무렵에 발견되었습니다. 의천의 탑비는 선봉사 외에도 개성 영통사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천의 종교활동이 화엄종과 천태종 등 서로 다른 두 개의 종파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탑비의 주인공인 의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식 요소들과의 관계가 보입니다.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가 의천의 탑비이고 비문은 임존이 지었다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난원이라는 승려가 의천의 스승이고 둘 다 화엄종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 서남사가 의천이 중창한 정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탑비의 주인공인 의천의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의천의 기사는 생애를 시간 순서로 서술하였고 내용마다 비문의 기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가계와 탄생 부분을 살펴보면 의천은 1055년 고려 왕실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이며 어머니는 인예왕후 이씨로 의천은 넷째 아들이라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은 실제 비문을 인용하여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의천의 생애를 타임라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의천은 1055년에 태어나고 1065년 개성 영통사에서 출가해서 1067년 13살에 이른 나이에 승통이라는 관직을 받습니다. 1085년에 송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후 1086년에 귀국하여 개성 흥왕사에 주석하면서 중국 및 우리나라의 불교 저술 목록집인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펴냅니다. 그 후 순천 서남사를 중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101년 47세의 나이로 입적하게 됩니다. 1133년 의천의 화엄종 개통 문도들이 주도하여 김부식이 비문을 지은 탑비가 개성 영통사에 세워지고 1137년에는 천태종 개통 문도들이 주도하여 임존이 비문을 지은 탑비가 칠곡 선봉사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의천을 기리는 탑비는 두 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의천이 중창한 순천의 서남사로 가보겠습니다. 순천 서남사에는 의천과 관련된 불교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서남사의 좌측 언덕에는
대가감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서남사를 중창했을 때 세우고 주석했던 암자로 전해집니다. 암자 뒤편에는 보물 1117호로 지정된 고려 정기의 승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승탑은 의천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서남사에는 대각국사의 진영과 의천이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승려의 법의인 가사가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의천과의 관계 외에도 경내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남사를 방문했다고 생각하고 아래쪽부터 사찰을 둘러보겠습니다. 사찰의 입구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승성교라는 아치형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승성교인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절을 호암대사 약휴라는 승려가 중창하게 됩니다. 약휴는 이 절에 머무르면서 관음보살을 보기 위해 10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헛되자 낙심하여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 하는데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 대사를 구하고 사라집니다. 대사는 자기를 구해주고 사라진 여인이 기도를 통해 보고자 했던 관음보살임을 깨닫고 서남사 대웅전 뒤편에 원통존을 세워 관음보살을 모십니다. 그리고 절의 입구에 승성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승성교 위쪽에는 강선루라는 이름의 누정이 있습니다. 승성교와 강선루는 약휴를 벼랑에서 구해준 여인, 즉 신선이 내려오고 올라간 것에서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이제 서남사의 중심법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남사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2개의 3층 석탑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웅전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웅전 현판인데요. 이 글씨는 조선 후기 순조의 장인이자 세도가였던 김조순이 쓴 것입니다. 현판의 오른쪽 윗부분 기퉁이에 김조순서라고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원래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시 순조를 사위로 삼은 김조순의 권세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는 불조전이 있습니다. 불조전 내부에는 과거 7불과 미래 53불, 즉 60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불조전의 뒤편에는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전이 있습니다. 원통전은 호암대사 약휴가 승성교와 함께 지은 건물입니다. 원통전 내부에는 대복전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종조는 후사가 생기지 않자 누람대사에게 100일 기도를 부탁하여 순조 임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순조가 왕위에 올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대복전이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하였습니다. 현판의 오른쪽 기퉁이에 보이는 어필이라는 글씨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찰 경내 동쪽 가장자리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호암대사 약휴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1707년 세워진 서남사 중수비입니다. 이 중수비에는 서남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남사는 도선이 창건하고 의천이 중건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대부분이 불탄 것을 경잠이 중창하고 약휴가 이어 원통전 등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